안녕하세요.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. 우리가 박사과정 중에 교수님께 지도를 받을 때 좀 보면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. 좀 더 세세하게, 자상하게, 이렇게 단계별로 나에게 맞게 그렇게 지도를 해 주기를 바라죠. 아마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좀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지적의 형태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세세하게 지도 안 해주시고 그냥 뭘 봐라 이렇게 좀 그렇게 좀 교수님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요. 그랬을 때 본인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식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죠.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바뀌실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 교수님은 어떤가? 그리고 우리 연구실은 평소에 어떻게 지도를 받아왔나?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, 예를 들어서, 이렇게 뭐 했습니다. 이런 걸 했을 때 교수님이, 그럼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어떤 단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아니면 어떤 어디 학술지를 봐. 아니면 누구를 봐.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지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가 이제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있다는 거를 알면 거기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자료를 찾고 그거를 숙지해서 나에게 맞게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공부고 연구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대학생들을 조금 지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, 이제 처음 대학생이 되면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는 다 짜여진 공부잖아요. 교재도 다 정해져 있고,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고, 그리고 그게 조금 이제 거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또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니면 학원에서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는 게 이렇게 다란 말이에요. EBS 보고. 그러니까 몇 가지 소스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걸 가지고 그걸 다 익히면 되는 거였거든요. 그리고 그 소스라는 것들도 주변에 누군가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. 이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공부해라. 이런 식으로. 그런데 딱 대학교를 와보니까, 어, 고등학교 교재하고 대학교 교재는 다르거든요. 고등학교 교과서는 정말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검증이 다 된 거고, 대학교의 교재는 그렇지 않잖아요. 교수님들이 이제 본인이 보시기에 이 수업에 적합한 걸 취사 선택하시는 거란 말이죠. 그랬더니 거기에서 오는 괴리에서 애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. 옛날엔 다 정해줬는데 이게 갑자기 그 폭이 확 넓어져 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공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석사를 넘어서 박사 과정이 되면 그 자유도가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. 때로는 교재가 없을 수도 있고, 그리고 분야라든지 그런 것들도 학생이 스스로 다 찾아야 되는 부분이 좀 크잖아요. 그리고 교수님이 어떤 분야 이렇게 정해줬어도 그 안에서 그 길을 찾기 위한 방법을 내가 다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어떨 때 보면 내가 지도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. 이제 물론 교수님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의 지향점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기까지의 과정을 내가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게 어떻게든 그 소스를 구해야 되는데 그 소스와 그 방향성을 구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, 지도를 받을 때 세세한 지도를 해주시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지는 마시고요. 어떻게든 그 단어라도 하나 이렇게 찾아내시려고 다른 소스를 통해서 뭐 지도 교수님이 됐든 아니면 선배가 됐든 아니면 본인이 수업을 들으셨던 교수님이 됐든 여러 방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게 뭔지를 내가 지금 필요한 그게 뭔지를
그 핵심 단어 하나를 찾아내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것만 찾아내면 관련 논문을 찾아도 되고, 관련 어떤 보고서를 찾아도 되고, 책을 찾아도 되고, 그때부터는 공부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,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못할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도받는다는 것의 개념을 조금 광범위하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막연하고 지도를 잘 못 받았을수록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냈다면 그게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렇게 지도를 제대로 안 해주신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, 물론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. 이렇게 조금 더 잘 가르쳐 줬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, 그리고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놨을 텐데,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, 그건 그거대로 놔두시고,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만들어내신 자신에 대한 그 역량에 대해서 좀 더 스스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거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 지도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. 뭐 석사생들, 학부생들처럼 교수님이 옆에 앉혀가지고 세상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, 이런 지도를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걸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, 그렇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내가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키워드, 그리고 어떤 힌트들을 어떻게든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찾고 해서 스스로 익혀가시는 그 과정이, 이제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의 역량을 굉장히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 준비해 봤습니다.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.